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하루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양시장은 위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했는데요. 간밤에 미국에서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데다가 또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승이 불안한 이유는 이제 시작될 잭슨홀 미팅과 또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이겠죠. 내일장과 주말을 거치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주식오락관과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볼지 관전 포인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또 반도체주, 기술주,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까지 견인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여기에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의 선두주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호실적 발표의 영향이 AI 테마에까지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AI 테마의 들썩임은 온전히 엔비디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네이버가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 이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 하이퍼클로바 X는 말 그대로 국내에 최적화된 생성형 AI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됐죠. 공개를 앞두고 오늘장에서는 네이버의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과연 이 하이퍼클로바 X가 한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생성형 AI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는 좋은 바람을 불어다 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한번 휘청거릴 때도 이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확실한 힘을 가진 분야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오늘 방송에서 이 2가지 테마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테마는 바로 OLED입니다. 오늘장에서 이 OLED 테마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향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 9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기도 했고 또 프리미엄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3년 내에 점유율 50%를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히면서 오늘장에서 OLED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이 더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만나볼 카지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단체 여행객 유커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타난 테마도 있고 아직 시동을 걸고 있는 테마도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이 카지노를 오늘 집중 탐구해보겠다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카지노에서도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2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과 필살기 종목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관전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들을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장중 실시간 분석부터 전문가님의 장중에 공개되는 공략주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입장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오시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시간 동안 수익대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이 전문가님의 능력, 수익 장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필살기의 남자 필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시죠. 오늘도 역시나 필살기 종목으로 공개하셨던 종목을 수익으로 만들어서 가져오셨습니다.
지난 4월에 진입했던 나인테크인데요.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수익으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7.42%의 수익,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안겨다 주셨죠. 그리고 위로 보시는 것처럼 모베이스 전자처럼 15%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도 필살기 종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5.69%였고요. YG 엔터테인먼트 5.85%, 이렇게 탄탄한 수익 챙겨다주는 필살기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돼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너스처럼 노란톡 공략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필살기 종목부터 이 종목까지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드림 시큐리티 4.23%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번 주에 수익 실현한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래나노텍 10% 넘는 수익 가져다 줬고요. 포스코엠텍은 13%, G2파워는 12% 넘는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너스처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내내 이렇게 생긴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방송 중에 언제든지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까지 4거래일 중에 3거래일 동안 양지수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내일도 빨간불로 한 주를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대부입니다. 일주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잭슨홀 미팅 굉장히 공포심리가 가득했던 시장 상황에 어저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도 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엔비디아 결국에 오전 5시에 얼만큼의 급등을 보여줬습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 주요국 전체가 오늘 빨간불을 킨 굉장히 좋은 시장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장 막판에 제가 와서 보니까 900선을 이제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900선을 돌파를 했고, 코스피가 야, 우리 이거 2500 무너지는 거 아니야? 며칠 전만 해도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다시 2530선까지 좀 끌어올려 주면서 어제 엔비디아라는 그룹 하나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중국 항생 개장하면서 항생지수가 어제 나스닥만큼 원웨이로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반면에 국내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수가 지지부진한 하루를 보였다라는 모습. 반면에 이제 양지수가 오늘 올랐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내일 모레까지 좀 다음 주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25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지금까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다. 반면에 오늘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려왔던 부분은 굉장히 반가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잠시 후에 시황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로 수익의 큰 불을 여러분들께 창출해 드리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필살기 종목으로 드렸던 유신과 솔리드란 두 종목이 있어요.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추가 상승 보시면서 지난주 방송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필살기 종목 정말 잘 잡았구나 느끼실 거고요. 지금 유신 같은 종목은 제가 지금 진입해 있는데 약 수익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26,000원을 어제 오늘 돌파하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26,000원까지는 못 찍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점 초전도체, 맥신, 거기에 양자기술까지 이런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 나왔으니까 AI 또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 지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섹터들이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이 좀 돌아가기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 이따 차트로도 제가 필살기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차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거래량, 수급, 거기에 이슈가 동반되면서 자리를 딱 봐서 지금 시점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4월부터 지금 8월 거의 25일인가요? 오늘 24일인가요? 오늘까지 24일까지 여러분들께 거의 4개월 남짓 필살기 종목으로만 드린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이 필살기로만 여러분들께서 수익대부가 드리는 이 필살기 종목으로만 수익을 안기셨더라도 올해 힘들다 하면서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120만 원 돌파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은 잡아드리지는 않았죠. 왜? 걔네 대장주들이 가면 그 뒤를 따르는 소부장주들로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을 안겨드린 필살기 종목이 도대체 몇 종목인지 이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연말에 제가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께 필살기 종목으로 전체 브리핑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제가 방송 몇 번 출연해 몇 종목으로 필살기로 수익을 났는지 한번 기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한 1부에서는 일단 OLED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왔고 2부에서는 지금 유커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크게 반등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중국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중국 사람들 6년 만에 우리나라 개방한 거예요. 2017년 사드 때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왔던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굉장히 기대감이 가득하다라는 모습 말씀드리면서 지금 서두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지금 제가 앞에 간추렸던 말씀은 다 종목과 섹터군으로 함축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아침에 갭상이 뛰었죠.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게 오늘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갔고요. 맥신에서 AI의 지금 양자기술까지 보면 오늘 나인테크 또 상승하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어제 갑작스레 급등을 하다가 오늘 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는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매일매일 좀 달라요, 여러분. 초전도체가 갔다가 다음날 하한가 치고, 그럼 그 다음날에 뭐가 가요? 맥신이 가요. 그럼 맥신이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하한가 치고 초전도체 가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쪽은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반면 오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 뭐였냐? 자꾸 얘기를 왜 하냐면 엔비디아의 이러한 상승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려 준 거는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일단 미국 8월에 제조업황이 위축된다. 어제 주요 지표 발표가 몇 개가 있었는데, 자,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거기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자꾸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지금 부진을 하면서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일 잭슨홀 미팅 25일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망세 아직까지는 유지하셔야 되고요. 섹터가 지속적으로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는 상황 안에서 달리는 말 너무 고점에서 함부로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 반등했다고 내일 반등한다? 내일 차익 실현 매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어제 4.4%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일단 지금 금리가 높은데 주택을 판매가 되고 있네?
그러면 시장은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정도 아직까지 금리 인상 더 단행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에 어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수는 올라갔지만 오히려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어제 나스닥 지수가 혼조세 아니면 좀 밀렸어야 돼요. 아니면 원웨이로 상승하는 추세 안에서도 약간 조정과 상승이 왔다 갔어야 했는데 어제는 10시 반 나스닥 본장이 개장하면서부터 원웨이로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지표들로 결과값으로만 본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연준 의원이나 파월 의장의 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 반도체주 하나가 전체 증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 지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다음날 2차 전지 다 빠지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는 크게 영향받지 못했고, 그러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추가적으로 이어간다면 그땐 당연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이런 지표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25일에 이제 기조연설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는 다음 주가 돼봐야겠죠. 그래서 25일에 이분께서 도대체 이 할아버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 한번 귀 기울여서 귀추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다가 갖고 온 부분이라, 자, 원달러 환율 오늘 내렸어요. 제가 준비할 때까지는 18원 가까이 내리면서 지금 양지수,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세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3천억 가까운 국내 선물에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도 지수 움직임은 좀 지지부진했다. 자, 그리고 간만에 이제 1,600개가 넘는 양지수의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529가 아니죠. 이제 1% 이상 코스피는 상승을 했던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을 보였던 우리나라 시장이었습니다. 자, 반면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주 코스피 봐봐요, 여러분. 121선 무너져서 여기서 꼬리를 달긴 했는데 빨리 121선 올라타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121선에 걸쳐는 있습니다. 걸쳐는 있는데 오늘 여기를 뚫어서 좀 안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 그리고 내일 파월 의장까지 모든 의견을 듣고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에 어떠한 반영을 일으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럼 빠르게 올라타 줘야겠죠? 근데 지난주 방송 때 우려했던 거와는 아주 반갑게 지수가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61선을 안착해야 되는데 61선이 밀리면서 15,000이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시가가 15,000인데 어제 나스닥 지수가 38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하루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61선을 바로 돌파하고 21위편까지 올라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과 커플링을 어느 정도 이루려면 지금 지난주에 60일도 밀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다 밀렸어요. 근데 오늘자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걸 보면 60일, 20일 다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빠르게 올라타야겠죠? 그러면 이 커플링 현상이 이 정도면 그래도 커플링 현상이 우리나라 이어진 것이다. 왜? 지난주 제가 방송과 오늘까지 일주일 거래 기간 동안에는 어찌되었던 간에 나스닥에 우리나라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제 오늘 상승했던 추세가 언제든지 내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자 기술 나왔죠. OLED 기술 나오고요. 그럼 OLED가 오늘 좀 날라갔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막혔죠? 맥신으로 또 막혔습니다. 자, 이 맥신 관련주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초전도체든 2차 전지든 맥신이든 양자 기술이든 발견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상용화까지 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반면에 이런 테마성이 짙고 확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개미 털기 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야. 잠깐 앵커님 만나 뵙고 섹터에서만 돌아오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참 큰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로 또 글로벌 증시 전반에 좋은 기운을 불어 넣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움직이는 섹터와 테마가 정말 매일같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있는 초전도체나 맥신 그리고 양자기술 등의 테마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에 시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폭풍 전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특별한 움직임은 안 보이더라도 다음 주가 됐을 때는 그래도 확실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혼자서 하려고 했더니 여태까지 나는 대응을 제때제때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전략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챙겨다 주고 있으십니다. 필살기의 남자 필남이라는 별칭 붙여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필살기 종목을 수익으로 챙겨다 주시는 분이 바로 수익대부 전문가님이신데요. 지난번에 진입했던 나인테크도 드디어 수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7% 넘는 수익으로 챙겨주시면서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와 같은 종목들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되는 노란톡 공략주가 있습니다. 이 공략주들도 필살기 종목 못지않게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지난 방송 이후부터 이번 주 사이에 또 드림시큐리티로 4.23%의 수익 만들어내셨습니다. 힘든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이다, 정말 갈피를 못 잡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익 만들어낸다는 거 수익률표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전문가님의 전략을 통해서 장중에 같이 한번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부터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번 필살기 종목 전문가님도 잊으셨을 정도로 잊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좀 당황스러웠고요. 전날 수익 실현할 때도 네. 2차 전지 아직 반등 올 때가 아닌데 저 녀석 왜 움직이지? 그러게요. 뭔가 갑자기 뜬금없다. 뜬금포로 맥신에 연결이 돼가지고 네. 반갑기도 하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아, 그쵸. 뭔가 내가 의도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뭐 그렇죠. 어찌저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네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또 묵혀뒀던 종목을 수익으로 만들어 오실 만큼 필살기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좋은 기업은 같습니다. 반드시 무슨 이유로도 반등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여태까지는 어떤 종목으로 그렇게 탄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리뷰부터 들어보죠. 네. 자, 꿈의 신소재. 와, 뭔 소린가 했어요. 이 맥신이란 테마 관련된 이 맥신이란 이 소재가 도대체 뭐지? 라고 왜 제가 알게 됐냐면 나인테크 때문에 알게 됐어요. 나인테크 제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3,910원에 이때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수익 실현을 많이 낼 때인데 이번에 나인테크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랜 기간 한 3개월이에요. 한 3개월 박스권 장세에서 주요 매물대를 이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동평균선이 갑작스럽게 꺾이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포기를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추매를 잡아서 어느 정도의 평단을 높여갖고 빨리 탈출을 하거나 했을 텐데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꿈틀꿈틀만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진입가 대비 직전 고점 돌파 안착하면 이거 무조건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회는 그 전에 줬어요, 한번. 기회는 이때 줬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수익 실현하고 나올 기회라고 여겼었는데 제가 왜 조금 더 가만히 놔뒀었냐면 여기에 이제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전향이 된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팔지 않고 홀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지금 여기 최저점 3,100원을 한번 눌렀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3,100원이 뚫리면 오히려 저는 출매를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매일매일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이게 뭔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이때는 이게 맥신이라고 뜬 게 아니에요. 갑작스레 바닥에서 시가를 거의 이거 바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갑작스레 급등세가 나오면서 VI 2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길래 저는 지난번 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겠거니, 이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한번 끌어올렸다가 다음날 음봉 전환하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순식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최근에 나인테크로 많이 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종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 계시기 때문에 나인테크 움직입니다. 나인테크 1차 VI 나왔어요. 이걸 오히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쳐다보지 말라 그래요. 이 정도의 VI 한 번 발동은 분명히 다음 VI, 2차 VI 가기 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신호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서론이 길죠? 행복해서 그래요. 이런 게 나올지 솔직히 누가 알았어요. 제가 막말로 실적이 좋았어, 얘네가 이슈가 뭐가 터져서 얘네가 무슨 MOU를 체결하고 무슨 공급 계약이 됐어 라고 했으면 여기까지는 기다렸겠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용감하신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실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좋은 기업은 결국에 어떠한 이슈로라든지 한 번쯤 분명히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드림 시큐리티 이날도 제가 이때 여러분들이랑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나왔어요.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서 자, 한 번 더 갑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두 번째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자, 역시나 2,840원 저점을 한번 뚫는데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12대 국가 전략으로 딱 집어 넣어버렸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안에 이 양자 기술은 들쑥날쑥하지만 슈팅 날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다시 한번 줄 겁니다 라고 해서 얘는 제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얘도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냥 왜냐면 이때 제가 안 팔았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줘요.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기회를 줘요. 그럼 탈출할까요? 왜 탈출을 해?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드림 시큐리티, 양자기술 이런 애들은 한 번쯤 치고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왜? 올해도 지속적으로.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음봉 쳤다고 내일 여기서 출발한다고 사야 돼요? 사시면 안 돼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양자컴퓨터 소자 후보물질 확인했대요 오늘. 그래, 알겠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은 항상 있었어.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소식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수조 배 빠른 걸 다 알고는 있어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기술이 있습니다. 자, 윤정부 12대 국가전략 양자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자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되 언제든지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딩할 때 홀딩하고 저점을 확실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찍어가면서 사람 흔들지만 않는다면 웬만해서 이러한 이슈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물릴 리가 없어요. 자, 모베이스 전자 오늘도 아마 날라감습니다. 모베이스 전자가 무슨 소식이 있었죠, 여러분? 사우디와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제가 이거 무선 충전 관련 기술 얘네가 최초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상용화되면 날아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모베이스 전자 필살기로 단 하루 만에 15% 넘는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하며 121선 무너졌는데 다시 지금 상승 구간 이루어졌다. 누구 때문에? 사우디 때문에. 뭐? 무선 충전. 그리고 항상 모베이스 전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좀 빠지는 상황에서도 얘네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제가 이때 방송부터 모베이스 전자를 왜 말씀드렸는지를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 톡방에서 물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모베이스 전자 어떤 이슈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대기아 전동 부품 이거 모베이스 전자 얘기니까 잘 보셔야 돼. 사우디 테스트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우디랑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몇 프로? 600%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모베이스 전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노란톡방에 이렇게 신호 다 드립니다. 매수하세요. 목표가, 손절가, 매도하세요. 다 이렇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는 신호대로만 매매하시면 필살기 종목으로는 웬만해서 물릴 리가 없어요. 에? 그리고 HD 현대일렉 이것도 2부 모베이스 전자와 같이 필살기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8일에 방송하고 11일에 딱 매수 타점이 보여서 21일평을 공략했습니다. 21일평 지지받고 추세 상방으로 이어지면 짧게 5% 이상 수익 실현 완료. 그리고 다시 한번 60일 무너지고 이 20일 무너지고 60일선까지 내려와서 조정 오는 구간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받는 구간 수익 실현 이어드리겠다라고 설명했었던 기업이 뭐죠? HD 현대일렉트릭. 이건 뭐 때문에? 제가 사우디든 우크라 재건이건 네옴시티건 송배전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랑 같이 뭐 봐야 된다 그랬어요? LS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두 개, 송배전 관련주에서 1, 2등은 LS랑 HD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저는 또 송배전 관련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고,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이슈가 또 뜨면서 그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매수 매도 거기에 목표가 손절가 다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손절가 69,000원이에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저는 손절가 69,000원 오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손절해야 돼요. 왜? 갑작스레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급락을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강한 조정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주요 이평선 매물대를 지켜가면서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딱 잡고 가는 건 그 밑에 무너지면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안 나. 또 기간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있다. 자, 8월 4일에 여러분들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YG 엔터든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그제부터 조금씩 꿈틀꿈틀 돼요. 다시 반등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SM 큐브, YG 얘네들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간을 드릴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양봉을 띄웠을 겁니다, 아마. 양봉 띄우고 있고, 지금 저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만 않으면, 뭐 어디를 안 밀려요? 121선을 안 밀리면. 이 121선이 안 밀린다면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YG 엔터는 다시 한번 매수 신호 제가 드릴 겁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주요 이평선의 매물대 기대감, 이 기대감, 지금 하나오션은 기대감이 좀 빠졌어요. 하지만 다시 지켜내는 저점 구간, 반등 구간에 여러분들께 신호는 드리겠는데, 지금 하나오션의 주가가 빠졌지만 저는 뭘 잡아드렸어요? 올라가고 윗꼬리에 딱 추가 반등 없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입한 지 여러분들에게 하루 만에 시간에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딱 하루 만에 단타로 6% 넘는 수익. 이런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이슈가 동반되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 대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반면에 T 로보틱스, 류진 로봇, 휴림 로봇까지 지금 또 이제 SPG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감속기 관련주 아니면 이제 관절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럼 뭐가 올라와야 돼? 미국 동반된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움직임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이슈가 동반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로봇 관련도 AI와 관련, 챗GPT와 관련,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니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2차 전지로 좀 빠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 수익으로 필살기를 드렸고, 이건 노란톡방에서 공략주로 드린 거지만, 이러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아요. 근데 하루 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소화를 했고, 그 다음날 음봉 거래량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 빠지지만, 자, 그 구간과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게 전문가고 이 수익 대부입니다, 여러분. 자, 노란톡방 오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 다 알려드리고,
친절하게 모르면 추매할 수 있는 평단 낮출 수 있는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이 수익대부가 왜 수익을 잘 내드리고 왜 이 구간에서 청산을 하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들 다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해서 그 매물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길래 기회 주면 빠지자. 기회 주면 빠지자. 그래서 제가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입가와 가격대와 이평선과 매물대와 그 안에서 우리가 손절할 수 있는 손절 라인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 구간에 추매할 수 있는 구간까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진입가 청산가 다 노란 톡방에 친절하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필살기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수익 실현 종목과 또 필살기 종목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공략을 했었는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죠.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 여러분의 계좌에 그대로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익 실현하신 나인테크도 살펴봤는데요. 좋은 종목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기다리면 꼭 시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익대부 전문가님은요, 진입했던 종목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공략주와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꼭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공략주까지 보너스로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림시큐리티도 이번 주 사이에 4.23%의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필살기 종목 나인테크 7%와 드림시큐리티 4.23%로 10% 넘는 수익 챙겨가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전문가님이 주시는 공략주로 탄탄하게 수익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중에 꼭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노려볼 거냐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전문가님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 만나볼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네네. 오늘은 OLED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이미 오프닝부터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럼 LG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같이 수혜를 입어서 가는 움직임일까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시장 점유율 50%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만 OLED랍니까? 삼성이라는 굵직한 경쟁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하나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이러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OLED 관련주들이 간만에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반등했습니까? 아주 소폭으로 상승하다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일단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하고 제가 관심 종목을 두 개를 드린 게 하나는 LG 디스플레이와 거래하는 기업이고요. 하나는 삼성과 거래를 하는 기업입니다. 반면에 오늘 많이 치고 올라간 건 LG 디스플레이 주 거래처인 기업들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는 두 번째 관심 종목 기업도 한번 잘 관심 가지고 보세요. 자, 프리미엄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3년 안에 점유율 50%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삼성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기업을 다 같이 쳐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총이 무거운 이 기업이 뭘 잘했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9곳의 LED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된 협력사와 주거래처가 어디다? 메르세데스 벤츠다. 자, 미래 먹거리 자동차용 OLED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 이 벤츠에 지금 하고 있어요. 벤츠 주요 공급사의 프리미엄 라인 패널을 공급을 하는데 이제 올해 말부터 현대차 제네시스에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에 패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주요 우리나라까지 이제 현대차까지 하면은 10개죠. 이 10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0%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OLED 업계 최초에 이걸 상용화시켜서 적용할 거예요. 18인치 차량용 롤러블 OLED 패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겠다. 이 국내 최초라는 얘기가 오늘 이 OLED 관련주들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 거래처들이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어떤 종목이 좀 올랐냐?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필살기로 갖고 와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괜찮은 종목인데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안 좋은 건 뒤에 좀 풀어드릴게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전지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하면서 하락 추세가 이었어요. 그래서 걱정됐죠?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2분기 실적만 보고 이 기업 솔직히 관심 없었고 급등 이후에 지금 급락이 오고 나서 조정 기간 이후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그 3분기 수주가 확대된다는 전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로만 봤을 때는 아직은 건들면 안 되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또 나쁘지가 않아. 근데 또 무서워 하나 무서운 게 저는 이걸 호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악재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주의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주의예요. 사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2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본인들 회사는 상폐당했죠. 본인들 회사는 상폐를 당했는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이 회장님만 등극을 했습니까? 자녀들도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주 형성이 오스템 임플란트 가족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단순 투자한 거야 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 저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러한 주주가 최대 주주가 되시면서 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픽하셨을지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픽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최근 차트 보세요. 이렇게 급등세 오고 나서 조정이 왔다가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지금 OLED 관련한 거고요. 이거는 뭘까요? 저 회장님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따로 있었잖아. 그럼 3분기는 일단 수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나왔으면 일단은 이것만 보자고. 오늘 21일평 올라탔어요. 21일평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다 가격 제한 딱 해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25,650원에서 26,750원 사이. 손절가는 24,500원. 목표가는 최대 29,000원까지 보는데 손절 라인을 딱 잡으세요. 얘는 24,500원 되면 쳐다도 보지 말고 도망 나오세요. 왜냐하면 얘는 약간 제가 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세로 전환을 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 기관이 외인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 얘네한테. 근데 영업 순이익은 빠졌어. 이게 지금 지난해 매출이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 이후에 뭐 강한 상승은 없어요. 2020년도에 한번 급등하면서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루었다가 큰 반등은 없고 올해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됐어요. 그런데 기관과 외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네. 그러니까 이 이유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주성 엔지니어링이 약간 테마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진입가와 손절가와 목표가를 딱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뭐냐? 얘네는 삼성과 거래하는 DIT입니다. 이 DIT도 괜찮은 종목인데 이 OLED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UV 노광 장비, 경화 장비,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OLED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 K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를 LG 디스플레이에서만 만들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 성장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치열한 선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2023년도가 OLED는 바닥 구간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삼성과 거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DIT도 한번 차트를 잘 보시면 괜찮은 흐름이에요. 오늘 21평을 좀 뚫었으면 내일 진입하고 싶을 정도인데 지금 11평을 지켰고 512평에서 지지를 딱 받았습니다. 512평, 11평 지지를 딱 받고 돌파 안착을 했고요. 내일 21평에서 걸려서 슈팅 나오면 오히려 제가 짧게 보라는 이 구간
11,650원 구간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진입가와 목표가 여기 10,000원대는 손절가예요. 이 10,000원대 손절가 잡으시고 한번 DIT 짧게 공략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DIT는 연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좋아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도 DIT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락 이후에 V자 반등. 자, 지금 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필살기, 시간상 필살기를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차세대 디스플레이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필살기 종목은 레이저 초고속 초정밀 가공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이 바이오 진단 키트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제조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는 기업이다. 자, 워터젯 세정 도금 장비 부분에 독보적인 기술과 위치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최근에 무인 운반 시스템, 이 무인 운반 시스템 물류 자동화 로봇을 수주했어요. 이게 도대체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조금 더 기대돼요. 나중에 잘 보세요, 여러분. 최근 무인 운반 시스템 물류 자동화 로봇 수주 기대밤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가 다양해졌어요. OLED 디스플레이와 또 2차 전지도 영위하고요. 무인 운반 시스템 물류 자동화 로봇까지 만들고 있는 이 기업은 자, 오늘 이게 저는 이 차트를 얘가 왜 이거를 이 바닥에 있는 이놈이 오늘 급등 한번 나왔다고 필살기로 갖고 왔지? 얘는 오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OLED 장비 기술주들 중에서 이 기업이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고 금액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긴 맞는데 오늘 이 21선과 11선, 5일선을 전체적으로 올라타고 있을 때 여기에 또 골든 크로스 나오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61선과 1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랑 말랑해요. 나올랑 말랑하는데 이 윗골이 돌파하고 여기에 골든 크로스 우리 먼저 한번 진입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 상방으로 확실하게 이어지는 모습 보이면 제가 이 빨간 선에 하나 딱 그어놨죠. 이게 목표가예요. 이 목표가 빨간 선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자, 작년에 매출이 75%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625% 상승했어요. 순이익도 거의 400% 넘는 상승에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관과 개인이 지금 관심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보면 아직 작아요. 우리 지금 충분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래대금 봐도 크지가 않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필살기 종목 이 빨간 라인 얼마인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 OLED에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이 또 양대 산맥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과 관련된 종목 하나씩을 관심 종목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추진하는 사업이 꽤 많은 기업인데요. 최근 물류 자동화 로봇의 수주 기대감도 안게 됐고 또 다양한 사업 분야에 따른 매출 다각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또 주요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LED 업황으로 볼 때는 2023년이 가장 바닥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의 관심 섹터와 또 필살기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필살기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를 꾹 눌러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이 노란톡방 안에서 필살기 종목과 노란톡 공략주들로 수익을 탄탄하게 챙겨다 주고 있으십니다. 필살기의 남자 필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지난 방송 이후로 이번 주까지 나인테크로는 7.42%의 수익률을 만들어 오셨고요. 또 노란톡 공략주로 보너스처럼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만 공개된 드림 시큐리티로는 4.23%의 추가 수익을 쌓아주시면서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불붙은 수익
수익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공략주들 노란톡방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대부 전문가님과는 오늘 2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수익대부 전문가님과 이어지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